다 예, 안녕하세요. 유플러스의 황규별입니다. 저는 AT&T에서 계속 일하다가 2022년 초에 유플러스를 조인을 해서 CDO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팩트나 이런 많은 숫자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저의 생각들, AI를 보고 있는 저희 회사에서 하는 것들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I가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심지어 10년 전부터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도 보고 알렉사나 이렇게 스피커들, 한국에서도 굉장히 스피커의 붐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이거 외에는 어디서 쓸지 잘 몰랐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2022년 말 아주 지각 변동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이 생겼는데 요즘 AI의 진화를 보다 보니까 이 녀석이 사람처럼 배우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이 학습하는 모습들이 결국 이제 AI가 진화하면서 나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저희가 사람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나오면서 하는 이렇게 능력들이 많아지는 것들을 보면서 아마도 AI가 발전하는 방향들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아닐까 합니다. 요즘 AI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각각의 영역에 맞춰서 그런 것들이 이 서비스들이 나오는 걸 봅니다. 가전 쪽에도 있고요. 광고나 이미지 생성이나 이런 것들 미드저니 같은 툴들이 있고, 또 아까 언급도 됐지만 삼성 갤럭시 24 같이 AI 폰이라든지 애플에서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곧 이런 것들이 많이 진화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순한 태스크를 떠나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생길 거고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가는지 약간 좀 제 생각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전에는 산업 영역에서 이제 공장이나 그 산업 기기들 할 때 디지털 트윈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저는 요즘 AI를 얘기할 때, AI 에이전트를 얘기할 때 디지털 트윈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결국은 저의 디지털 복제판이 저 대신에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을 같이 해주는, 어쩌면 저보다 더 잘해줄 수 있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전화하지 못할 때 전화를 대신을 해주고, 제가 어디에 일을 처리를 해야 될 때 저 대신에 일을 처리를 해주고, 그러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재미있는 영화를 하나 한 편 봤습니다. 요즘 얼마 전에 나왔던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애틀라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제니퍼 로페즈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제가 너무 스포일러를 많이 안 드리도록 할 텐데, 제가 그 영화를 재밌게 봤던 이유는 그 영화의 스토리가 뭐 재밌고 그런 것보다는 주인공과 AI 간의 인터랙션의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게 정말 디지털 트윈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거기 보면 주인공이 어떤 데이터는 쓰지 마라고 하면 디지털 트윈인 그 스미스라는 그 로봇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서 하고, 이런 것들은 해, 이런 것들은 하지 마. 결국은 그 개인의 컨트롤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결국은 그것이 정말 디지털 트윈처럼 같이 연결이 됐을 때 그 AI도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그 많은 투자가 있다는 거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작년에는 기술적인 면에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술 얘기할 때 저희가 얘기했던 3대 요소들이 뭐가 있었냐면 알고리즘, 아니면 사람, 인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알고리즘은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까 엔비디아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인프라가 있어야 그것을 돌릴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뭐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데이터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에서 보면 그것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3대 큰 요소긴 한데, 이제 이것들을 서비스화하고 실제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고객들의 아니면 우리 일반 사람들의 삶을 바꾸려면 다른 요소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구현해 나갈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원래 기술 자체는 있었거든요. 근데 챗 GPT로 나오면서 열광을 했던 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AI 전문가가 됐던 이유는 결국은 서비스라는 UI가 생기고 그것을 가지고 쉽게 AI와 얘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은 챗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보시는 많은 회사들에서 아마 느끼시겠지만 챗 에이전트에 대한 이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모든 거를 다 해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챗은 저희가 시작에 불과하고요. 더 많은 인터페이스들이 생기고 AI를 그냥 기술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웹사이트나 앱을 만들었을 때 UX, UI 생각하셨던 것처럼 그런 서비스 측면에서 저희가 어떤 것을 구현할지, 어떻게 가려운 곳을 긁어줄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데이터는 역시 경쟁력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데이터 없이는 사실 회사가 차별화할 수 없습니다. 모델로서 차별화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엄청난 양의 엄청난 금액의 투자가 들어가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모델 자체를 더 잘 만들어가지고 경쟁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조금 있다가 저희 회사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지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들이 그냥 그 단편적으로 나누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으로 연결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가 아니면 한 조직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연결했을 때 경험들이 굉장히 증폭이 되고 확대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AI가 진짜 사람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영화도 얘기 말씀드렸는데 신뢰라는 부분들, 보안이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AI한테 제 신용카드를 맡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AI가 제 신용카드를 어떻게 쓸지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AI로 인해서 바뀌는 세상이 오게 됐을 때는 사람이 AI를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그 영화에서 나왔던 제니퍼 로페즈가 결국은 AI를 신뢰하고 자기의 아주 깊은 추억까지, 기억까지도 공개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생기는 때가 결국은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AGI라든지 AI로 인해서 정말로 삶의 혁신이 오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유플러스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광고 지난달 말에 그 6월 초에 이제 TV에서 나왔고 지난달 말에 유튜브에서 나왔는데, 저희가 광고 자체를 다 AI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촬영하지 않고 AI로 인해서 정말 20만 건 이상 되는 그런 이미지들을 생성을 하고 그 속에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혹시 안 보신 분이 있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잠깐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그로트 리딩 AI 캠페인이라는 슬로건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강점들을 가지고 저희의 고객들, 그리고 B2B에 있는 기업 고객들한테까지도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가려고 합니다. 이미 회사 내에서 여러 군데서 AI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틀 전에 저희가 신문 기사를 내면서 발표를 했었던 건데요. 익시젠이라는 저희 LG에는 LG 연구원이라는 그 리서치 조직이 있습니다. R&D를 하고 거기서는 파운데이션을 모델을 만드는데,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 통신의 정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작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은 모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챗GPT가 굉장히 잘해요. 챗GPT 4.5도 4 암리도 굉장히 잘하고 제미나이도 굉장히 잘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면 그걸 계속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떤 그 사용 씬을 보면서 계산해 봤더니 이 이용 비용만 조 단위가 들어가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쉽게 그만큼의 이상의 매출을 내고 그만큼의 이상을 이익을 내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모델들과 모델들 사이즈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헐루시네이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정확도를 어떻게 잡느냐,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어떻게 보면 야생마 같은 이 AI들을 어떻게 우리가 회사라는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통합 개발 플랫폼을 같이 만들면서 그 속에 세이프티 레이어라든지 많이 들어보셨던 레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또 저희 내부에서도 이것들을 빨리 개발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5월 초에는 저희가 원래는 외부 솔루션을 쓰고 있었는데 저희 음성 인터페이스 IPTV의 음성 인터페이스를 저희 자체 기술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데이터입니다. 외부 기술도 너무나 좋지만 저희가 실제로 고객과의 접점을 알고 그 속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들의 페인 포인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저희의 기술로 보고 계속 튜닝하고 고객들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희는 이제 모든 영역에서 에이전트로 지금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가속화를 내고 있고요. 고객센터에서도 챗봇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사용률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예전보다 그걸로 해서 완결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완전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안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예전보다 예전에 챗봇으로 그 고객들과 상담을 하게 되면 결국은 상담사한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고객들은 이제 챗으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면서 거의 한 3분의 2 정도의 고객은 상담사와 연결되지 않고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홈과 모바일 쪽에서도 이런 에이전트를 가지고 저희가 나올 예정이고요. 이건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광고에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좀 시도를 많이 해봤었습니다. 주현영 님이 나오는 그런 광고도 저희가 작년에 만들었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가지고 하면서 그 마케팅 쪽이나 이런 것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절감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런 AI가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초개인화된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내에서는 지금 AI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이 AI를 많이 쓰고 익숙해지고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AI로 풀려고 하는 것들을 가져야지만 그 고객들한테 우리 상품 속에서 시장에서 정말 경쟁력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한 예로 저희 이제 예전엔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내부에서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 구성원들한테 SQL을 가르쳤어요. SQL을 가르치면서 데이터 분석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챗GPT가 나오고 그러면서 생성형 AI로 이제는 실제로 자연어로 해서 물어보게 되면 회사 내부의 시스템들과 데이터베이스를 다 검색을 하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보는 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전처럼 그냥 저희가 IT에서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만들면 AI가 이런 걸 잘 모릅니다. AI가 알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요. 이런 그 상황들 어떤 것들 상황에 따라서 이런 데이터들을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노력도 많이 해야 됩니다. 당연히 B2B 쪽에서도 저희가 여러 영역에서 고객들을 위해서 그 소호라든지 매장이라든지 또 B2B 고객들에 대한 AICC라든지 그리고 업무 에이전트라든지 저희 생성형 AI 모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많이 쓰는 슬라이드입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저희 그 AI 경쟁력을 가지고 위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기술은 계속 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 기술의 속도가 기술의 진화 속도가 예전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야 되는 그 명확한 차별점들은 우리가 계속 잡아가야 되지만 외부의 기술들에 대한 것들도 많이 쓰는 것을 회사들은 다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경쟁력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요즘 AI 서비스를 보면서 데이터에 대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데이터를 해왔었는데 예전에 모든 분 아실 거예요. 굉장히 아주 오래된 데이터베이스 구조부터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로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서비스 회사들도 생기고 변화들을 가는데 이제는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예전처럼 정형화된 데이터만을 생각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데이터 소스도 예전처럼 생각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는 회사 상황마다 많이 다를 거고요. 회사의 고객의 접점 속에서 고객들이 알려주는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예로 만약에 챗 에이전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끔 가다가 가끔이 아니죠, 자주 챗 GPT나 이런 걸 사용할 때 이제 그거 잘 대답을 하기 위해서 저는 프롬프트를 줍니다. 프롬프트를 주면서 저희 개인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얘기를 해줘요. 굉장히 많은 방대한 데이터가 그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들이 정말 갖고 싶어하는 데이터들이 그 안에 들어가요. 이것들을 어떻게 잘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지. 그리고 근데 고객들의 접점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크로스 플랫폼에서 나오는 이런 데이터들을 같이 융합해 가지고 이 AI 시대 속에서 어떻게 쓸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마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데이터의 체계, 데이터의 구조, 데이터를 이용하는 데이터의 라이프 스팬도 달라지고요.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형태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그냥 한 가지 서비스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고객들의 그 요구 사항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개인적인 희망이지만 국내 기업들이 많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정말로 좋은 서비스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세계에도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자가 사실 세계에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협력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 또한 많은 회사들이 아직까지는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력도 없기도 하고요. 굉장히 너무나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객들의 신뢰를 얻어낼 수 없고 저는 AI가 제 신용카드를 가지고 제가 컨트롤하는 대로 완전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의 신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막 갑자기 나와가지고 제가 원하지 않은 걸 사거나 이상한 것들 구매하거나 이런 저의 소비 패턴까지 알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까지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제 예전 경험을 가지고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AT&T에서 있으면서 AT&T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회사들을 사모았었습니다. 금액들이 보이시지만 여기 한 200조가 넘는 금액을 써서 M&A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였어요.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만들고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할 때 저한테 주어졌던 목표가 3조, 그러니까 4조 정도 되죠. 4조 정도 되는 매출 시너지를 내라라는 것을 이제 저한테 떨어졌던 임무였는데 달성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 아시지만 이때 모았던 회사들은 이제 다시 분사가 돼서 다 뿌리 흩어졌습니다. 결국은 실패 사례죠. 시너지는 났는데 왜 실패냐라고 생각하면 사실 데이터로 나는 3조 정도, 4조 정도의 시너지는 200조를 서포트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은 아닙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플라이휠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랬는데 저한테 한마디로 실패의 원인을 얘기를 하라 그러면
결국은 협업의 부재와 서로의 그 정치적인 싸움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쪽에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많은 회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속에서 정말 심지어는 내부 부서들 간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 협업이라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협력해서 시너지를 내지 않으면 저희가 투자하는 AI는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나오기가 힘듭니다. 결국은 그 역사를 다시 반복하는 상황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술도 필요하지만 내부에서 어떻게 해서 협력을 해서 서로 더 좋은 성과를 낼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와야 되는 과정 속에서 AT&T가 젠더라는 광고 회사를 만들고 광고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2022년 3월에 이 회사를 삽니다. 1.4조를 주고 사요. 그 이유는 결국 그것도 데이터였어요.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어떻게 잘 쓰느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아시겠지만 그 넷플릭스의 광고 그 플랜 있잖아요. 광고가 들어가는 플랜 속에 그 광고를 서빙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쓰는데 결국은 우리 데이터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것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챗GPT, 오픈 AI에 투자하고 그러면서 확장하는 그 속에서 굉장히 큰 노력,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은 데이터 영역에서 우리가 다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 AI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객이 우리한테 주는 정보를 데이터를 잘 소중하게 간직하고 잘 활용할지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